어떤 물이에요? 뭐가요? 쌤이 지금 텀블러에 턱키로? 빼지 마시고요. 자, 우리 우리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미리 말씀하신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필기만 해도 돼요. 예, 그건 뭐 형이 선택하셔야죠. 제가 지금 필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미리 하면 어떻게 좀 주는데 이건 지금 여기 방금 안 예, 들어있어요. 근데 저 이면지 많아서 괜찮아요. 예, 아이도 알바노고요. 예. 자, 페이지 54페이지 저번에 하나 말았죠? 네, 54페이지 한번 보자. 54페이지 분자 운동을 기체에 한번 보자. 임유영 선생님의 칠판이신데요. 모르겠어. 약간 여기는 어린이들이 하는 데라 문제 약간 좀 여기가 좀 블링블링하네요, 그렇죠? 예. 뽀송뽀송하고요, 그렇죠? 예, 확실히 중딩 애들 있으면 좀 씩씩하지 않고요. 뽀송뽀송합니다. 여기 뭐 다이력도 있고요, 그렇죠? 막 이렇게 돼 있고, 예, 좋은 것 같아서. 자, 요번에 이제 분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분자 운동. 자, 분자 운동인데, 자, 분자 운동을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분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리되자. 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원자 몇 이루는 개가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몇 개 모이는 거죠. 원자 몇 개가 모여서 꼭 두 개일 필요 없어요.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 있는데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의 고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를 바로 분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 나타내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자를 쪼갰다 하시자. 자, 이 분자 쪼개면 뭐가 될까? 물질의 고유의 성질 어떻게 할까? 고유의 성질이 없어져 버리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했는데 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온도도 같고 이해하지 않았어. 심주원도 안 왔어요. 원래 심지어 학생 오늘 안 온다고 얘기하더라고. 힘이 나지 않아. 쌤 그 GPT로 하신 그 시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자주 보셔가지고 if 스플릿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명령어 중에 if가 있는 거. 쌤 맞죠? 완전 다 원래 영어 잘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쪼개면 고유의 성질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일정한 온도 압력 상태에서는 기체의 분자수가 같다면 분자수와 기체의 부피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이 분자고 어떤 것이 분자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끼리 원자 몇 개 모여서 힘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온기, 좋은기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일 때, 기체 또는 액체가 가능했을 때, 요때를 우리는 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체로 존재하는 것들은 분자가 아닙니다. 뭐 염화나트륨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자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기체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이 바로 분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모든 물질은 분자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반복하자. 자, 물질 상태,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이 물질 상태를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똑같이 분자로서 똑같다 치자. H2라 치자. 근데 이것이 기체, 액체, 고체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의 분자 운동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자 운동이 활발하냐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를 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에 따라서 분자 운동의 형태가 바뀌고요. 그 운동 상태, 운동의 상황이 바뀌면서 그 기체, 액체, 고체, 물질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성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해보자. 자, 기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무슨 운동 한다고 했지? 회전, 병진, 그렇죠. 발음 잘해야 되겠지. 진동. 병진, 회전, 회전, 운동. 아니 진동. 진동 운동입니다. 네, 진동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분자 운동 에너지가 대단히 큽니다. 분자 운동 에너지가 매우 크고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미친 듯이 병진 운동을 해요. 병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그 다음에 나갈 진짜, 그러니까 나란히 튀어나가는 거야.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랜덤하게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기체는 병진 운동 요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너 저기 너네 설명 핸드폰 좀 갖고 너 제출해 빨리 가는 거. 휴대폰 왜 없어?
핸드폰 오면은 5층에 했다 내 화면 불러오면 너 빈준이 휴대폰 왠지 됐어. 바로 핸드폰 갖고 있지. 형 내가 검사한다 했잖아. 오늘부터 검사. 야 애초에 검사한다고 붙어 있었어 스티커. 유미 휴대폰 됐어? 네. 예. 가리가 휴대폰 뺏기면 가리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난 즐기고 있고요. 자, 그래서 분자 없는 균형 활발하고 이 기체는 병진동을 활용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일정한 모양이 없다. 일정한 모양이 없고 당 용기에 따라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체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 그러다 보니까 입자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큽니다. 입자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커요. 그 입자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얘기는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지. 빈 공간이 대단히 많고요. 이 빈 공간이 많은 것만큼 똑같은 입자수의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기체로 존재할 때는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얘기는 그 안에 빈 공간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체로 했을 때 부피가 얼마나 증가하는 걸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 H2가 있어요. H2 화학 시간이 18입니다. 얘가 18g 있다 치자. 18g 있어요. 그럼 1몰이지. 자, 1몰이야. 1몰만큼 있어요. 1몰만큼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면 얘가 밀도가 1이야. 그래서 얘는 18ml가 됩니다.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면. 그렇지만 얘가 기체로 존재한다면 표준 상태라고 가져간다면 표준 0도씨 1기하 상태라면 부피 얼마 될까? 22.4리터. 그러면 18ml하고 20.4리터하고 몇 배 차이입니까? 그거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죠. 1000배. 그렇죠? 이걸 밀리터로 하려면 곱하기 1000을 하면 돼요. 약 2000배인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지? 22,400m가 되겠죠? 예. 그래서 똑같은 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액체로 존재했을 때와 기체로 존재했을 때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차이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체로 존재했을 때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하는 것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많다면 외부 환경을 바꿔주게 되면 입자의 간격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기체 파트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얘가 쉽게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변하고요. 이 부피가 변할 거고 이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는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뭐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압력, 그 다음에 온도, 입자수. 요 세 가지. 압력, 온도, 입자수에 의해서 변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한번 보자. 입자와 입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외부의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요 간격이 좁아지거나 넓어질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외부 조건이 같다면 기체 입자에서 같다면 부피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외부 조건이 같다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자의 간격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좀 입자의 간격은 무조건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실제 그냥 실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입자세의 인력도 작용하고 반발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고 좀 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인만 작용하지 않고 이거 말고 추가적인 요인이 더 작용해요. 알파가 작용해요. 이 알파가 바로 뭐냐면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든가 반발력이라든가 또는 입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할 때는 기체의 부피 변화를 이야기할 때 오로지 압력, 온도, 몰수에 의해서만 부피가 바뀐다고 가정을 하고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실제 기체는 이 알파도 작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알파는 작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 무시한다? 개무시해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체의 발생을 할 수 있냐면 실제 기체에서는 이 알파도 작용해요. 근데 이 알파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실제 기체와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 어떻게 될까? 달라요.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차이가 예. 중구 아니고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오차가 발생해요. 그러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알파가 작용하지 않는 실제 기체를 찾는다면 걔는 이로지의 값과 실제 값이 어떻게 될까? 100% 일치하겠지. 근데 그 기체는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는 중국에 가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 기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우리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 기체를 바로 뭐라고? 이상기체라고. 그러니까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알파가 작용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기체, 상상 속의 기체, 그걸 바로 이상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공부할 때는 이상 기체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체에 대해서 쭉 했고요. 자, 그러면 액체 한번 보자. 액체도 기체와 똑같이 경직 운동하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진동 운동을 하는데 기체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운동이 좀 약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체에 비해서 분자 운동 에너지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체와 마찬가지로 병진 운동을 해요.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기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일정한 모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딱 입자끼리 달라붙어 있어요. 입자끼리 달라붙어 있는데 입자끼리 자연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대체로 부피는 매우 작습니다.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의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매우 작고요. 그래서 부피 변화는 거의 없어요. 압력과 온도를 바꿔줘도 액체는 거의 부피가 바뀌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주로 액체에 대해서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우리가 위에서 봤다시피 기체는 병진, 회전, 진동을 하고 액체도 병진, 회전,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가 한 운동 자체가 매우 유사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에너지가 좀 작은 거고 얘는 에너지가 크니까 이 액체한테 에너지를 뿜뿜뿜 해서 좀 더 넣어주게 되면 이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업그레이드 돼요. 뭘로? 기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쪽 액체 파트에서 주로 공부할 것은 액체가 있고요.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 참고로 오늘 주간 테스트에는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도 시험 보면 됩니다. 주간 테스트랑 서술형이랑 뭐예요? 주간 테스트요. 오늘 저번에 봤던 그렇죠. 오늘 보는 게 주간 테스트고 서술형 문제를 낼 거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험 내는데 여기 또 범위가 포함됩니다. 화학은. 바로 그냥 집중해서 풀어버리기. 예, 그렇죠. 예, 나대지 마시고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 얘가 특징이야. 그래서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위해선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 에너지 흡수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해요? 기화요. 기화랍니다. 기화. 근데 말이야. 근데 여기 기화 현상에는 우리가 똑같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건 똑같지만 이 기화 현상은 어떤 온도에서 어떤 식으로 기화가 일어나는에 따라서 이 기화의 종류를 두 종류 나눌 수 있어요. 예. 내가 바닥에 물을 뿌렸단 말이야. 그럼 바닥에 있는 물이 내일 와보면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 물이 흐른 거야, 증발한 거야? 증발한 거야.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과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배고프니까 라면을 증발시켜 먹어, 끓여 먹어? 끓여 먹어. 그래서 증발과 그두 가지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걸 우리가 그냥 중진 과정만 보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모락모락 되는 거고요. 끓임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100도씨에서 보글보글 부글부글 하는 것이 바로 끓임이에요. 이거 초딩용이죠. 우리는 이것을 뭘로 설명할 거냐면 증기압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증기압력. 처음 듣죠? 그거 이제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고체 보자. 자, 고체는 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정한 모양이 있다는 얘기야. 담요 용기에 따라 고체의 모양이 바뀌지 않아. 왜 그러냐면 얘는 병준도 못하고 회전도 못하고 오로지 진동 운동만 아주 약하게 해요. 그 다음에 분자 운동 에너지가 거의 0입니다.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은 용기에 따라서 이 고체가 네모난 모양, 세모난 모양 이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뒤에 이제 진행하면서 이 고체에 대해서 주로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이 일정한 모양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일정한 모양. 이 일정한 모양을 단말로 뭐라고 하냐면 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결정 구조. 그러니까 이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모양으로서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일 때가 결정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자의 배열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어떤 규칙으로 쫙 배열되는 거예요. 이걸 결정 구조라고 해요. 그럼 모든 고체가 전부 다 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계속 반복된 패턴을 갖고 계속 만들어지나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체로 본 것 중에 보면 진짜 고체와 가짜 고체가 있어요. 진짜 고체와 가짜 고체가 있죠. 자, 고체가 있는데 고체 나온 김에 고체 영어로 모르죠? 내가 서비스. 발음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solid. 발음이 구렸어요. solid. 왜 혀 짧은 소리 합니까? 자, 고체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고체는 옆에 뭐가 아 귀여워. 얘는 결정형 고체하고요. 비결정형 고체. 결정 고체하고 그다음에 비결정형 고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진짜 고체가 바로 결정 고체예요. 얘는 가짜 고체. 그러면 결정 고체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자, 비결정형 고체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한번 드릴게. 어떤 게 있냐면 유리, 엿,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바로 비결정 고체야. 그러면 결정 고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별이 규칙적이랍니다. 얘는 입자의 별이 규칙적인 것이고요. 얘는 입자의 별이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규칙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얘는 굉장히 불규칙적이야. 그래서 이 비결정형 고체는 입자의 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녹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건 녹고 어떤 건 안 녹아. 근데 얘는 녹는 점이 일정해요. 녹는 점. 그러면 우리가 얼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고체야, 비결정 고체야. 결정 고체 염도실 녹아. 근데 유리나 연, 플라스틱은 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채기. 아우, 이 유리가 비결정 고체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되면 이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두껍고요, 위쪽은 얇아요. 물론 그게 손으로 만져서 금방 티날 정도 되지 않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 맞습니다. 네, 플라스틱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 같은 거, 이게 고체된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보면 이게 물컹물컹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비결정 고체입니다. 엿, 초콜릿 이런 것들. 아우 정말 귀요미들이 그냥 떠드네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해서 배울 것은 바로 이제 이 분자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분자 운동. 자, 분자 운동인데 이 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와 액체 상태에서만 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체가 하는 거겠죠. 기체가 하는 분자 운동이고요. 얘는 세 가지 운동을 한다고 했었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 무슨 운동? 병진, 회전, 진동 운동. 그렇죠? 끊임없이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퍼져나가는데 이 분자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확산하고 또 한 가지는 증발. 두 가지야. 그래서 좀 확산하고 확산인데 내가 책대로 설명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죠? 예, 책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영혼의 흐름대로 그냥 설명합니다. 자, 확산 한번 보자. 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자가 이동하는 거야. 입자인데 이 입자는 다른 말로 용지라고 해요. 용지 또는 입자가 많은 쪽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로 확산이라고 해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 상태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가 퍼지는 거지, 입자가 퍼지는 거고, 만약 이 교시에서 내가 여기다가 향수병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향수 입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향수 입자가 쫙 퍼져나가겠지. 그렇지? 이런 걸 바로 확산이라고 하고, 이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분자 운동이에요. 분자 운동.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확산의 대표 예로서는 뭐가 있을까? 뭐 냄새라든가 또는 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확산 현상입니다. 이 확산 현상인데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어떤 입자, 용질이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냐라고 하는 것을 확산 속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냐라고 하는 것을 확산 속도라고 하는데 확산 속도를 비교한다면
기체와 액체 상태에서 확산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쪽에서 확산 속도가 좀 더 빠를까? 기체요. 아니 기체겠죠. 이 기체보다 더 빠른 게 있어. 진공 상태. 네? 귀여워. 쟤네 무슨 걱정 있을까? 쟤 입시에 대한 뭐 걱정 있을까? 쟤네는 아마 지금 다 꿈을 얘기하고 나 저기 화학부등학교 갈 거예요. 막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니네가 속으로 그러겠죠. 그래 한번 과거 준비해봐라. 그래 웃음이 나거나. 자, 진공 기체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 확산 속도가 빨라지려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분자 운동의 속도가 분자 빨라지기 운동도 때문입니다. 활발해지니까 그다음에 분자량이 어떻게 될까? 많아야 적어야 돼요. 분자량이 적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또 한다 뭐가 있을까? 뭐 있을까? 뭐 농도가 뭐 높아지면 근데 이건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농도가 높아지면 확산이 빨라지는 게 그러니까요. 입자수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정도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저기까지 도달한 입자수를 본다면 농도가 많을수록 저기 도달할 애들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균이니까 달리지 잘 못하는데 가균이를 같은 애들 3명 놓나 10명 놓나 20명 놓나 가균이의 달리기 속도 그대로야. 그렇지? 그렇지만 이 시간이 됐을 때 저기를 통과하는 애들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확산이 더 잘 된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괄호를 쳤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확산이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이런 안 시원하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저만 더워요 지금. 증발이랑 뼈를 묶어서 쓰신 거예요. 증발 진짜 오락이 있어서. 이거? 증기 아니 증기 피 네, 칼슘 신기한 아무 뭐 증으로 익히지 않아. 얘 지금 연기 아니죠? 혹시 증라고 그렇지. 끈을 만나 네. 네 그렇죠 그래도 질문해줘서 고맙습니다. 가준이 글씨 지금 파악을 못하면서 시끄가 질문 안 하잖아요. 저거는 뭐야 그 밑에 거 증기 밑에 거. 이거요? 끓여. 보일링 아 말고는 줄 알았어. 이게 가준이야? 가준이 보자. 이거 뭐야? 그래 증발, 이베프레이션, 증발. 지금 저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예,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더운데 바람이 안 온다니까요. 그럼 네가 이리 온다고? 예. 그럼 네 이쪽으로 옮길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오는 거예요. 자, 카메라 돌릴까? 아니, 내가 이게 카메라 각도가 어떤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이거 돌릴 수가 지금 카메라 돌릴 수가 없지. 안 된다.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겠다. 아니야 빨리 들어가. 제가 각도 안 나오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주원이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됐어. 주원이가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이게 확산 현상의 대표 예 몇 가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NH3 얘가 뭐지? 암모니아. 얘가 기체고요. HCl 얘는 뭐야? 염산 또는 염화수야. 근데 염산과 염화수 같지 않아요? 예. 염산은 염화수를 물에 녹이면 걔가 염산이 됩니다. 근데 걔가 기체 상수 존재할 때는 얘를 염화수라고 해요. 자, 이 두 개가 반응하게 되면 NH4Cl이 되고 얘 이름이 뭐야? 염화 암모늄. 염화 암모늄이고 얘는 물질 상태가 S야. 뭐야 이거? 고체라는 얘기야. 근데 고체인데 얘는 입자가 매우 가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고체가 그냥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흰 연기처럼 보여. 매우 간단한 흰 연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와 염화수 기체가 만들게 되면 흰 연기, 염화, 암모늄 같은 흰 연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실험을 할 거야. 자, 이 실험을 할 거고요. 유리관을 준비하고요. 한쪽 솜을 막습니다. 솜을 막고요. 이쪽 솜에다가는 암모니아를 묻혀고요.
이쪽 소매에다가는 염화수를 묻혔어. 그러면 확산돼. 여기 있는 기체들이 확산되겠지? 얘가 이쪽으로 확산되고 얘가 이쪽으로 확산되어서 가운데 어딘가쯤에 만나서 흰 연기가 이렇게 뭉게뭉게 표현하겠지. 예. 이 흰 연기의 성분이 뭐야? NH4C의 염암몬이고 이걸 통해서 이 암모니아 기체와 염화수 기체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잡을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NH3 속도가 빠르다. 얘가 이따시만큼 이동한 반면에 염화수는 요거밖에 이동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확산 속도를 봤을 때 암모니아와 염화수를 봤을 때 어느 것이 확산 속도가 빠르다? NH3. NH3가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속도를 보게 되면 확산 속도를 보면 암모니아가 좀 더 빠른데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분자의 차이입니다. 분자의 차이고요. 암모니아하고 HCl의 분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르다? HCl 분자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좀 느리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흰 연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흰 연기가 생길 때 걸린 시간 재봤더니 한 15초 만에 생겼다 진짜. 내가 이걸 좀 더 단축시키려면 온도를 높여주고 여기 안에를 진공 만들어주면 여기 흰 연기가 맺히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야? 확산이야. 그러니까 확산의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만나는 물질 중에서 산과 염기가 있어요. 알죠? 산이 뭐고 염기가 뭔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유림이한테 유림아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야? 그럼 유림이는 배운 사람이잖아. 근데 뭐라 불러야 돼? 염기토끼죠? 라고 답을 하겠죠. 산토끼의 반대말 맞죠? 죽은 토끼 아니에요? 이거 왜 누구 염기 반응이 없어? 죽은 토끼 아니에요? 자학과 반응이 안 되나? 자학과 반응할 수 있죠? 예.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죠? 죽은 토끼. 염기토끼입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형인데 산과 염기형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산에 누가 있냐면 염산이라든가 질산 이런 것들이 바로 산이고요. 또는 H2CO3 얘가 탄산이야. 염기는 뭐가 있냐면 NaOH, KOH, 그다음에 CaOH2. OH가 들어가 있는 게 염기고 예. H가 산이죠. 꼭 그건 아닙니다만 예. 그 대부분. 예, 대부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설명 뒤에 가서 할게요. 일단 맛을 보게 되면 산은 약간 신맛이 나요. 연기는 약간 쓴맛이 나요. 그러면 HCl 맛봐도 실만 나요. 예, 신맛 나지만 죽겠죠. 예. 근데 진짜 묽은 영상도 맛보면 죽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한번 해보고 나도 그게 궁금해. 아 이제 옛날에 입에 한 방울 튀는 거 먹으면 아깝이 좀 더 한번 힘내봅시다. 예. 자, 맛이 기대되는데 이 산과 연기를 확인할 때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지시약을 쓰는데 자, 지시약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지시약이 페놀피탈레인. BTB라는 지시약이 맞네. BTB. 아 그렇네. BTS 아니고요. BTB라는 지시약이 있는데 얘는 색깔이 YGB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푸른 리트머스 종이 있어요. 푸른 리트머스 종이. 푸른 리트머스가 있는데 얘는 산을 만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푸른 색깔이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반면에 붉은 리트머스가 있어요. 얘는 염기를 만나게 되면 얘는 반대로 붉은 색깔이 푸른 색깔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이 있어요. 처음이다 내가 다 써준다 이렇게 플레임을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인데 얘는 염기에만 반응해요. 염기만 확인하는 페노프탈레인. 가준이 역시 뭐가 안 보여? 페놀프탈레인. 프탈레인. 처음 들어 이거? 처음 들어? 들어봤어. 초등학교 때 해봤는데. 초등학교 중퇴야? 그 양배추즙 할 때 하잖아. 자, 페놀프탈레인이고 얘는 색깔이 무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요걸 갖고 이제 실험할 거예요. 간단한 실험입니다. 접시를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은 적신 소금을 갖다 놓습니다. 아 기억난다. 초육 때 너.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암모니아를 한 방 똑 떨굽니다. 암모니아 똑 떨구게 되면 암모니아가 똑 떨궈진 요쪽 솜이 어떻게 될까? 빨간색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 쭉 퍼져나가는 거지.
쭉 퍼져나가서 이것들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쭉쭉 바뀐다는 거죠. 이거 열린 용기에서 하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바로 확산이야. 오케이? 왜 잘? 그래서 네, 쉽고요. 자, 확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아까 내가 확산 속도가 빨라지려면 분장이 어떻게 돼야 되죠? 작아야 된다고.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장이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개나 사람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레이엄. 이름이 좀 뭔가 좀 럭셔리하지 않아? 그레이엄? 그레이엄 경.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귀족처럼 보이잖아. 개이요. 그레이엄인데 이 사람이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확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분장이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분장과 확산 속도의 관계를 밝힌 사람이 바로 그레이엄입니다. 분자량하고 그 다음에 확산 속도의 상관 관계를 밝힌 사람이 바로 그레이엄입니다. 그리고 너가 물었죠. 땡 때문에 보여요. 나 때문에 안 보인다고? 몇 살? 극악의 뱃살. 눈 떠. 자르니 눈 떠. 예. 그거는 다 알고 있고 어. 저 HCL이랑 만나면 NH9CL 된다고 어. 하잖아요. 저는 흰 용기인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입자가 너무 간지러웠어 그래. 흰 연기처럼 보여. 고체긴 고체죠. 아, 주책이 고체인데. 얘 고체인데 매우 간지러워 입자가. 그래서 우리 눈에는 흰 연기처럼 보여. 자, 그래도 확산 법칙 다시 들어갑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보십시다. 그래도 확산 법칙. 이 사람은 분자량과 확산 속도의 상관관계를 밝힌 사람인데, 자, 여기 기체 A가 있고요. 여기에 기체 B가 있죠. 기체 B가 있고요. 이 기체 A의 분자량을 라지 M으로 보고 기체 B의 분자량을 스몰 m이라 치자. 스몰 m인데 혹시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온도와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분자수 같다면 그 기체의 부피도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밀폐된 공간 내에서 기체들이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벽면을 때리는 힘, 에너지 자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떻다? 같다라고 그랬어요. 가벼운 놈이나 무거운 놈이나 벽면을 때리는 힘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지? 뭘 또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비행기 탈 때 키가 큰 나나 키가 작은 민준이나 요금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키가 더 크다고 해서 나한테 요금 더 비싸게 받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나하고 뭐 가린이가 탄다. 그럼 가린이가 나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해서 가린이한테 더 비싼 요금을 청구할 건 아니야. 그렇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야. 키 상관없이. 그렇죠? 키 상관없이, 몸무게 상관없이, 외모 상관없이 다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가린이가 되게 이상한 느낌인데. 자, 그래서 분량이 라지 M이고 스몰 M인데 온도가 똑같다면 이 기체 A와 기체 B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겠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뭐야? 2분의 1 MV 그렇죠. 죠. 2분의 mv의 제곱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2분의 1 분자량 V 제곱 MV 제곱 아니에요? 이거의 운동 에너지 구하면 2분의 2분의 1 RGM V 라지 V의 제곱. 얘의 속도를 라지 V로 보자. 얘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될까? 얘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스몰 M, 스몰 M 스몰 V 제곱. 스몰 V 제곱 되겠지. 근데 얘의 운동 에너지와 얘의 운동 에너지가 같잖아. 같아서 나도 수학 나오는 또 2분의 1 라지 M 라지 V 제곱은 2분의 1 스몰 M 스몰 V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지워지고요. 2분의 1 지워지고 스몰 M분의 라지 M은 라지 V 제곱분의 스몰 V 제곱. 제곱을 없애고 싶어. 가리면 어떻게 되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요거 제곱을 없애요. 민준이 어떻게 루트. 모르지? 루트. 예, 루트 씌워야 되는데 예, 민준이가 다음 못해서 내가 알려줬죠? 예, 그래서 루트 씌워야 됩니다. 루트 스몰 n분의 라지 m은 라지 v분의 스몰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로 데이터 한번 씌워보자. 얘의 분장이 1, 4고 얘가 2라고 치자. 얘가 1. 그러면 헬륨이랑 수소네. 1, 4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2. 2가 되잖아. 저 마커사 센 거예요? 아니요. 여기 라지 n과 라지 v가 매치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가 뭐냐면 질량이 4배 무거우니까 몇 배 늘어지는 거야? 2배 늘어지는 두 배. 거야. 네,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4배 가벼우면 하자. 가벼운 게 좋으니까 4배 가벼우면 루트 4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빨라지는 거야. 가벼워요. 그러면 9배 가벼우면 몇 배? 루트 9배 빨라지게 되죠. 무거우면 늘어지고. 그치? 이해됩니까? 예, 당연하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4배 무겁게 되면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헬륨이 있었어요. 헬륨이 있었고 메탄이 있다 치자. 메탄이 있었는데 이 메탄의 확산 속도가 160m/s의 확산 속도를 갖고 있다 치자. 그러면 헬륨의 확산 속도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메탄에 비해서 헬륨은 4배 가볍지. 4배 가벼우니까 몇 배 빨라? 얘가 2배가 빨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헬륨의 확산 속도 얼마 되는 거야? 320m/s가 되는 거지. 아. 그렇죠? 예. 어떤 건 알겠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확산 속도를 물으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확산 속도를 2개 알려주고 얘의 분자를 물을 수 있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메탄의 확산 속도 이만큼이야. 근데 뭐 기체 X의 확산 속도 얼마야? 얘의 분자이 얼마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분자량의 비가 요건 분자의 비고요. 요건 수소의 비잖아. 그렇지? 근데 분자량의 비하고 밀도의 비는 똑같습니다. 밀도의 비. 그러니까 밀도가 뭐냐면 단위 북당 질량이잖아. 부피가 똑같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도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근데 질량이 밀도가 2배 크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똑같은데 그 입자 자체의 질량이 2배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밀도의 비가 곧 분량의 비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확산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확산까지. 예. 화장실 한번 예, 다녀오십시오. 화장할 때 조심히 가십시오. 여기 어린이들이 많아서 네가 들어갈 때 활짝 놀랄 수 있어요. 나쁜 아저씨다. 어제 선생님도 그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5층 화장실 이용하거나 아니면 3층 이용하거나. 자, 확산은 짧은 틈을 이용해서 자, 확산 다 공부했고요. 자, 그다음에 증발 한번 봅시다. 자, 증발. 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뭘로 바뀐 거야? 기체로 바뀐 거야. 그렇죠? 그럼 끓음이라고 하는 건 끓음이라고 하는 것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건데 굳이 2개의 차이점을 본다면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이 기화 현상이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반면에 끓음이라고 하는 거야. 전체 액체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상태에 일어나는 반면에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온도가 높고 특정한 온도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끓음이에요. 그러나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증발과 끓음을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표면에서 기와 전체적 기와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차근차근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거죠. 압력. 자, 압력인데 왜 이렇게 왜 안정부전해? 너 어디 아파? 아파요? 자, 압력인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름의 힘인데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바로 압력이라고 해요. 얘는 면적이고요. 면적이고 얘는 힘의 크기야. 그래서 일반적 면적은 뉴턴 퍼 제곱미터 뭐 이렇게 다 씁니다. 이게 압력이야. 근데 우리가 기체의 압력, 뭐 내가 얘 누르는 것도 압력이고요. 그다음에 기체도 기압, 압력이라 나눠 쓰는데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이 있을 것이고요. 밀폐된 공간 안에 기체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병진, 회전, 진동하면서 너무 빵 쳐요. 빵을 친다는 말이야. 기체가 이렇게 치게 되는데 기체의 압력을 얘 발 조심해야 되는데 얘 지금 또발 잘못하면 깨 지금 잡았는데 조심해 주십시오. 주원 안녕. 너희 강의 보고 있어? 자, 됐고요. 자, 빨리 놔두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되자. 안볼 거잖아. 자, 이렇게 벽면 때리게 되는데 놔두지 말라 했지. 아니 앉을 때 의자가 밀릴 줄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아이씨 진짜. 아이고 이거. 아니 그냥 그냥 빠진 놔두지 말고 너는 그냥 수업에 집중해. 너무 더운데 어떡하죠? 진짜. 그만 더운 거 진짜. 미치겠네. 자, 계속 갑니다. 자, 다시 세 번째로 한번 가자. 자,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기체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체 입자가 벽면을 빵 쳐요. 그래서 이 기체 입자가 단위 면적을 미는 힘, 이거를 바로 압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체가 벽면을 미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는 입자의 충돌수, 한 번 부딪히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부딪히는 것. 그 다음에 충돌의 세기. 이런 것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이 결정된다. 그래서 기체 압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면적에 입자의 충돌수가 많거나 충돌의 세기가 커졌을 때 우리는 그때 기체 압력이 커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기체 압력은 모든 기체는 온도가 똑같다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기체 압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기체 입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기체의 압력. 하준아, 기체 압력을 두 글자로 줄여봐. 아니, 기체 압력을 두 글자로 줄여. 그렇죠. 기압이죠. 그럼 증기 좋다. 기압이야. 기체 압력은 비례합니다. 무엇에? 기체 입자 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기압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기체 입자 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야. 그렇죠?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기체 수가 적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쪽 지표면으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낮아진다고 표현하는데 그 대기압이 낮아지는 거는 중력이 작아지니까 기체 입자 수가 점점 적어지는 거야. 오케이? 요즘에 기억해야 돼. 기압이 낮다고 하는 건 결국 무엇? 입체가 아니고 입자죠. 입자. 그럼 유림 때문이야. 휴지를 입자수. 입자수에 비례한다. 유림 기억해야 돼. 기압은 무엇에 비례한다? 입자수. 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입자가 많다는 얘기야.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기체 입자수가 적다는 얘기야. 주태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네. 뭐라고요? 전체 얘기야. 전치. 근데 글씨가 안 보여?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가림만 보는 줄 알았더니 애들이 좀 더 가림화가 되고 있어요. 가림화가 되고 있네. 가와. 자, 요거는 기억하자. 요건 기억하자. 갑시다. 자,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증기 압력이라는 단어 설명할 거야. 무슨 압력? 증기 압력. 증기 압력. 증기 압력. 진기하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는. 증기 압력인데 이 증기 압력은 증발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야.
증발된 기체의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증발된 기체의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증기의 입자수, 몰수가 높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증발된 기체의 압력은 증기의 몰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높아졌어라는 얘기 뭐야? 증발 많이 일어났어. 이런 뜻이야. 알겠지? 예. 그죠? 그다음에 이 증발된 기체의 압력, 이 증기 압력, 이 증기 몰수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온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증발되는 입자수가 그거만큼 늘어나겠지. 그렇죠? 증발된 입자수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표현해? 증기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어떤 액체의 증기 압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액체의 종류에 따라 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가 주간 테스트 보고 제가 성적표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 성적표가 여러분 본인한테까지 가나요? 예. 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먼저 봐야 되는 엄마 아빠한테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과거 봐야 되는 엄마 아빠한테 줄 거. 근데 넌 줘야 안 줘요? 줘요. 주십니까? 준서도 드리고 가면이 아니 저 엄마가 찾으세요. 그래요? 엄마가 안 성적표가 어느 정도 안 오잖아요. 어. 민준아 일로 와봐. 성적표 가져와 이러면. 저기 무조건 드려야 돼. 엄마한테 전달되나요? 가면이 이 새끼 안 줘. 뭐요? 엄마랑 잘 대화를 안 해가지고. 야이 미친놈아. 엄마가 가면을 피하시는군요. 예. 가린이가 엄마를 피하는 게 아니. 아닙니다. 자, 한번 보자. 여기 온도고요. 온도고, 요게 증기 압력이야. 그래서 어떤 액체가 있을 때 그 액체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그 기체에서 얼마나 증발 잘 일어나는지 보입니다. 자, 이거 보자. 이건 그릴 필요 없어.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똑같은 그릇이 있다 진짜. 여기 액체가 이렇게 담겨져. 똑같은 A라는 액체가 담겨져 있어. A라는 액체가 온도를 내가 똑같이 가야겠단 말이야. 근데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증발할 거 아니야. 그렇지? 증발해요. 증발해. 이렇게. 증발한단 말이야. 그러면 양이 적을 때와 양이 많을 때 증기압력, 온도가 똑같다면 증기압력 누가 더 클 것 같아? A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양이 적은 것과 양이 많은 것 중에 온도가 똑같아. 둘 다 똑같이 50도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두 개 중에 양이 적은 것과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증기압력이 더 클 것 같아? 왼쪽. 똑같아요. 맞네. 아 그렇네. 아. 왜 그러냐면 얘가 올라간 입자수 많지. 그렇죠? 올라간 입자수 많지만 그만큼 면적도 넓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증기압력 어떤 거야? 물질 양에 관계없이 증기압력 어떻다? 항상 같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이렇게 정도까지. 근데 이게 이렇게 높아지는 패턴과 그 높아지는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때 달라요. 이게 뭐 물이 이렇게 될 수 있고 물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탄올 한번 볼까? 여기가 에탄올이야. 에탄올. 자, 물과 에탄올. 그다음에 어떤 볼까? 에틸렌 글리콜. 이렇게 됩니다.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증기 압력은 그때 달라요. 이건 물질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온도에서는 증기 압력이 이만큼이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증기 압력이 어떻게 될 거야? 점점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근데 온도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녹색 펜이 없는데 자 있었는데 그걸 어디서 보이겠나. 자 이렇게 온도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증기 압력을 한번 비교해보자. 증기 압력을 에탄올, 물, 에틸렌 글리콜 세 가지 비교하면 누가 증기압력이 가장 높은 거지? 에탄올이 가장 높은 거지. 그렇죠? 아 증발을 많이 하니까. 에탄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이 있죠. 그렇죠? 봐봐. 온도가
온도가 똑같을 때 엑센 그리프의 증기압력이 이만큼이야. y축이 증기압력이잖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엔탈피. 그렇죠? 맞지? 네. 그러면 온도가 똑같다고 했을 때 증기의 입자수, 증기의 몰수를 봐도 어떨까? 똑같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입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을 한번 비교해보자. 분자의 인력을 비교하면 누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얘가 에틸렌 글리콜이 증기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쉽게 증발한다, 쉽게 증발 못한다. 쉽게 증발이 못하는 거야. 왜? 분자끼리 서로 강하게 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체로 날아가는 거를 못 날아가게 막는다는 얘기야. 자, 그럼 증발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그림을 잘게 묘사해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이제 온도를 저절로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게 되면 여기 표면에 있는 입자가 병진, 회전, 진동하다가 제수기 위로 점프합니다. 그럼 얘는 뭐야? 기체가 되는 거예요. 기호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올라갈 때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원래 붙어있던 입자들 있잖아. 입자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냥 같이 놀자, 우리 같이 액체하냐고 끌어당기는데 못 끌어당기는 힘을 끊어내고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 분의 인력이 크면 볼수록 얘가 올라가기 어렵단 말이야. 더 큰 온도가 필요하다. 그치? 아, 분의 인력이 이렇구나. 그러면 끓는 점을 한번 비교해보자. 끓는 점 어떻게 될까? 끓는 점도 에틸렌 글리콜이 가장 높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 증기압력의 변화를 가지고서 증발과 끓음을 설명드립니다. 증발과 끓음을. 안돼 너무 잘 지워져 잘 잃어버렸는데. 자, 주무십시오. 주무시는 거는 뭐라 타치 안 합니다. 수업에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주무실 분 주무십시오. 예, 이제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깨운다고 해서 이게 공부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겨내는 거니까. 깨워도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겨야지. 제가 이번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겼습니다. 저는 조는 친구를 깨우기에 앞서서 차례 그 정성을 수업에 더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발과 끓음 한번 볼까요? 증발과 끓음 한번 보는데, 자, 증발된 현상을 보자. 자, 증발된 현상을 보면 여기 액체 표면에 액체 입자들이 있단 말이야. 액체 입자들이 있는데, 요 소관에도 있고요. 얘네들 이제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또 넘어가 저 뒤에 또 자꾸 앞부터 와요. 우리가 자, 이렇게 액체 분자가 있는데 액체 분자가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중에서 표면에 있는 놈들 중에서 특이하게 에너지가 큰 놈들에게 점프해가 올라갈 수가 있어. 이 점프에 올라가는 물이 뭐라고? 증발이라는 거야. 근데 이 액체가 증발이 될 때 얘네가 증발되는 걸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 누굴까? 다른 입자들. 다른 입자들이 야 가지 말고 끌어당기겠지. 또 그거 말고 또 공기 외부 압력. 원래 있던 기체들이 야 올라오지 마. 우리가 있는 거 먹었는데 니까지 올라와. 하면서 얘네를 대기압의 압력으로 눌러버려. 머리가 뜯겼지? 자, 얘가 누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누른 대기를 불구하고서 얘가 뿅뿅뿅 하고 눈치 보면서 올라가. 표면에서 올라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증발 현상이 잘 일어날 것이고, 증발 현상이 점점 잘 일어나게 되면 기체의 몰수, 증기의 몰수가 증가할 것이고, 이 기체의 몰수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증기 압력이 높아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게 되면 증발 현상이 일어나요. 기체 몰수가 많아지고 증기압력이 높아질 거야. 근데 증기압력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오로지 표면에서만 이루어질 거죠. 표면에서만 이루어질 거죠.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간다고 쓰인 거예요. 예. 그리고 증기압력이 좀 높아진단 말이야. 증발되는 입자수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되죠. 시간이 경과돼서 온도가 더 올라갔어. 그러면 증기 압력이 점점 높아지다가 이 증기 압력이 누르는 대기압과 같아지게 돼. 그렇게 되면 얘가 올라오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데
얘가 증기압력이 같은 걸 버텨주니까 이 액체 표면을 누른 힘 자체가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겠지. 그때 이 속에 있던 액체까지 다 올라와.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이걸 끓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아졌을 때 그때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속에서도 전체에서 기호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끓음이라고 해요. 바로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거지. 자, 그러면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졌을 때 끓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액체의 증기압력을 대기압만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온도, 이게 바로 뭐가 됩니다. 끓는 점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증기압력인데 대기압이 만약 1기압을 가져가죠. 여기가 대기압이 1기압이고 끓는 점은 대기압 1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1기압이고요. 그럼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은 1기압이 돼. 그러면 뭐가 됩니다. 끓는 거야. 이렇게 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탄올은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온도를 한 78도 정도만 돼도 78도 정도만 높여도 증기압력이 대기압 같은 1기압까지 올 수가 있단 말이야. 반대로 물은 분자의 일을 크기 때문에 증발 못해. 그래서 100도씨까지 올려야지 증기압력을 대기압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압력을 대기압까지 끌어올리는데 온도,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끓는 점. 그래서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서 기호가 일어나는데 얘는 증기압력과 대기압을 봤을 때 어느 더 커? 대기압에서 커. 그래서 표면에서 기울이 일어나고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압력과 대기압을 봤을 때 누가 더 커? 똑같아. 그래서 전체에서 기호가 좀 있다. 이게 끓음과 증은 차이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기압력이 대기압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대기압이 바뀌면 끓기 위한 증기압력의 목표점도 바뀌어야 되겠지. 그렇죠? 예. 만약에 대기압이 높은 산에 올랐더니 0.7기압밖에 안 돼. 그러면 증기압력도 0.7기압까지만 올리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쭉 물이 가서 물이 대기압 같은 0.7기압만 되면 되니까 물이 100도보다 더 아래쪽에서 되겠지. 그렇죠? 반대로 압력이 높다, 대기압이 높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1.2기압이다라고 한다면 끓는 점이 올라가서 심각하네요. 끓이면 어떻게 될까? 높아지게 된다. 예. 정리하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대기압 변화에 따라서 끓는 점이 바뀌게 되는데, 자, 대기압이 높아졌어. 그러면 이 대기압과 평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증기압력도 그만큼 높아야 돼. 더 많은 열이 필요해. 그래서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그렇지? 맞죠? 예. 그 다음에 대기압이 낮아졌어. 그럼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 역시 낮아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거에서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생활 속의 경우 그렇지? 대기압이 높아져서 끓는 점이 높아진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압력밥솥이 있어. 우리가 압력밥솥에다 밥을 하게 되면 밥이 빨리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뚜껑을 밀봉했기 때문에 그 밥솥 안에 압력은 1기압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끓는 물이 대단히 높아.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 것이 아니라 110도, 120도에서 물이 끓으니까 밥이 훨씬 더 빨리 익겠지. 그 다음에 이건 뭘까? 높은 산에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게 되면 설 있는 밥, 설 있는 밥 많이 만들어지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예. 됐죠? 요거 갖고 우리가 응용 한번 해볼까? 응용 한번 해보자. 주사기 뭐지? 피자야? 지구 내부 구조야. 지구 충상 구조야. 배웠잖아.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유진이한테 물어봐. 시간 안 되나? 물어봐 되죠? 이게 뭐야?
내핵입니다. 내핵이고요. 요거 뭐죠? 외핵입니다. 외핵이고요. 요거 뭐죠? 멘틀이고요. 요거 뭐야? 지각입니다. 자, 지각인데 이쪽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압력은 어떻게 될까?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상태를 보게 되면 지각은 당연히 고체로 되어 있고요. 멘틀도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어. 그렇죠?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고 외핵은 뭐로 되어 있어? 액체로 되어 있어.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어. 그치?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외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요. 내핵도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요. 멘틀은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고요. 지각은 철오시마 이런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배웠잖아. 지각 시간 배웠죠? 가리 배웠지? 그 다음에 이 멘틀이 대運동을 합니다. 뜨거워진 멘틀이 업앤다운을 하죠. 왔다 내려갔다. 이 멘틀의 대류가 바로 지각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에너지를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로 부르는데 이 멘틀이 대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 멘틀 하단부에 보면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 지구 안으로 유입된 방사능 물질들이 있어요. 그 방사능 물질들이 여기서 붕괴됩니다. 핵붕괴가 일어나요. 핵붕괴라는 얘기는 핵폭탄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수없이만 핵폭탄 터지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이 대류하고 지각이 변동하는 거예요. 지각 변동돼서 생겨난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안쪽 가면 갈수록 점점 압력과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외핵과 내핵은 성분이 똑같아. 근데 왜 외핵은 액체로 돼 있고 얘는 왜 고체로 돼 있어? 얘는 왜 고체로 돼 있어? 여기 온도도 높은데 내핵이 압력이 높아서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여기 이제 끄는 점인데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니까 녹는 점이 과도하게 높아져서 얘는 고체 조절. 가령 이해했니? 이거 가령 이해했으면 다 이해했지. 자, 그래서 우리 책 한번 보자. 책 한번 봐주자. 책이 없어요. 여기 아까 안 보여. 자, 여기 페이지 54페이지. 54페이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표현적이 그다음에 넓어요.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이거는 뭐 초등용이니까 증발 잘 일어나는 조건 알겠죠? 뭐 평균이 커야 된다, 바람이 불어야 돼요, 습도가 낮아야 돼요, 빨래 잘 마르는 조건.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이거는 넘어갑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넘기셔서 기체 분자 운동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운동이 나와 있는데, 여기 55페이지 봐봐. 55페이지 보니까, 내가 설명이 벌써 다 나와 있네 여기, 그렇지?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러면 확산법칙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맨 밑에 있는 염화수, 암모니아 확산 속도 이것도 역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게모로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6페이지 압력 한번 보자. 기체에 대해서 하는 거지? 우리 잘 보시면 기체입니다. 기체. 아까 했습니다. 기체는 세 가지 운동 한다고 했었지? 병진, 회전, 진동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물체 상태에 비해서 분전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이 기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체의 부피가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부피가 변한다. 그렇죠? 부피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입자 사이의 간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다고 했었지 아까? 압력, 온도, 입자수, 그 다음 플러스 근데 이 알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무시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파를 무시한 상태에서
압력을 바꿔주면서 기체 부피가 나는 거고요. 온도를 바꿔주면서 기체 부피가 나는 거고 입자수를 바꿔보면서 부피 변화를 관찰할 겁니다. 그럼 이걸 갖고 이제 공식을 만들 건데 공식은 외울 필요 없고요. 일단 각 단위부터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위부터 그래서 차근차근 단위부터 한번 먼저 부피 주세요. 부피의 영어 뭐지? 자, 부피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피를 보통 이제 부어줬습니다. 진짜 되니까? 또 설마 볼륨 이렇게 하진 않겠지? 예. 부피고요. 자, 부피를 사는 기본 단위는 기본적으로 리터 또는 밀리리터 또는 세제곱센티미터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밀리리터하고 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단위입니다. 같이 써요. 보통 액체 부피일 때는 밀리리터, 고체 부피일 때는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보통 1리터다. 우리가 부피가 1리터다 라고 한다면 1리터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 세로 높이죠.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있으면 1리터다 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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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 요거의 부피가 1리터. 그럼 요거 부피 한번 계산해볼까? 자, 부피 계산하면 10의 3승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1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이거를 1리터. 그 다음에 이거는 1리터는 1000 밀리리터.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하고 밀리리터는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 오케이? 내가 이제 요즘 애들 물어봤어. 유림아, 너 우유 잘 마시지? 그랬더니 나 우유 잘 마셔요. 너 우유 얼마나 마실 수 있어? 제일 많이 마실 때? 예, 저는 1세제곱리터 정도, 1세제곱리터 정도 마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유림아 마실 수 있는 우유의 양이 부피가 1세제곱리터라 치자. 1세제곱리터야. 이만큼 먹을 수 있대. 가로 세로 1리터가 된 거지. 그럼 이거 몇 리터일까? 환산해볼까? 1m 몇 cm야? 100cm. 그럼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고 이거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1000리터. 1000리터. 부피. 자, 부피 된 단위 뭐야? 리터, 밀리터, 세제곱센티미터.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온도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라지 T를 쓰는 경우도 있고 스몰 T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라지 T 쓸 때와 스몰 T 쓸 때 서로 달라요. 의미가. 온도인데 얘는 이제 섭씨 셀시우스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켈린을 쓸 때도 있고요. 페라나이트 훨씬 안 써요. 지금 밀베드만 쓰고 우리 그거 안 쓴다. 다음에서 딱 두 가지만 쓸 거야. 섭씨라고 하는 거 섭씨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스몰 T로 약자써요. 스몰 T로 쓰는데 얘는 물이 어는 점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을 100등분 한 거예요. 100등분. 그래서 이게 0도씨가 되는 거고요. 이게 100도씨가 되는 거야. 이게 섭씨야. 잘 이해되니? 이해 안 되지? 얘로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 켈빈은 거 있어요. 켈빈 라지 T로 표현해요. 이거는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0켈빈으로 본 거야. 그럼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0이라면,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0이라면 기체가 안 움직여.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건 우리 마음속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음속의 이치. 알파를 무시했을 때. 근데 실제 기체는 분자 운동 에너지 0이 되면 고체가 돼요. 달라붙어 버려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체는
입자의 크기도 없고 입력도 없고 반복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0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이체라서 이때는 0이 돼요. 이걸 이제 절대로 들어갑니다. 0 켈빈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73도씨가 몇 켈빈이 되는 거야? 0 켈빈이 되는 거지? 그러면 0도씨는 몇 켈빈이 되지? 224 켈빈. 213 켈빈이 되고 27도씨가 되는 거야. 잠깐만요. 아, 300 켈빈이 되는 아, 거지? 네. 그렇죠? 켈빈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압력 한번 보자고요. 자, 압력을 표현하는 단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화학에서 주로 쓰는 압력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ATM. ATM이 뭐 형 뽑는 기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형 뽑는 기계 아니에요? 아니야. ATM 그거 아니야. 기하는 뜻입니다. 애트모스피어라는 데서 ATM 쓰고요. 그 다음에 밀리 HG 또는 센티미터 HG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1기압은 760mm HG 또는 76cm H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HG가 뭐야? 수은입니다. 그러니까 수은의 높이를 뜻하는 거예요. 수은 높이를. 자, 이거 토리첼리가 시험했죠? 수은 기분. 네, 수은 기둥을 합니다. 이 토리첼리가 과연 대기압, 공기의 압력을 재고 싶은데 공기 압력, 기압을 재고 싶은데 기압을 어떻게 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다가 수은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만큼 채웠어요. 그 다음에 끝이 한쪽 끝은 열려 있고 한쪽 끝은 막혀 있는 시험관이 있고 여기다 수을 가득 채웠어. 수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얘를 거꾸로 엎어놓은 거죠. 여기 순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순의 높이만큼 얘가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여기 있던 기체들이 얘를 좀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이 그러니까 아래로 미는 압력과 그다음에 기체가 누른 압력이 평행됐을 때 순이 딱 이렇게 멈추게 되고 이쪽 윗부분은 진공이 돼요. 지금 진공이 되죠. 공기 없으니까. 진공이 되면서 손이 일정 높이를 갖고서 멈추게 된단 말이야. 요 높이를 재봤더니 이 높이가 손의 높이가 76cm였어요. 요 수은 76cm의 높이가 누르는 힘과 대기 1기압이 누르는 힘이 어떻다? 같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준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 저기 막대기는 시험관을 좀 더 두껍게 하면 안 돼요? 두껍게 한번 해볼까? 자, 두껍게 했어요. 수는 좀 더 두껍게 했어요. 두껍게 해도 역시 어떻다? 결과는 똑같이 76cm. 똑같이 76cm. 왜 두껍게 해도 76cm일까? 훨씬 누림 더 강하잖아. 그렇죠. 얘가 두꺼워진 것만큼 면적도 같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커진 것만큼 면적도 넓어졌으니까 압력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얼마나 두껍게 된 상관없이 무조건 수은 76cm가 누르는 힘과 대기압 1기압이 누르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대기압 1기압은 76cm/h 또는 760mmh로 표현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럼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어떤 기체가 있다 치자. 기체가 있고요. 여기 뚫려 있어. 그러면 이
기체가 입자수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는 기체가 나타나는 압력이 있겠지? 여기 기체들이 나타나는 기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U자간이 있고 U자간이 여기 뚫려 있다고 했어요. U자간 안에다 수를 집어넣는 거야. 자, 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양쪽의 순의 높이가 똑같다 가져갑시다. 양쪽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순의 작용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단 말이야. 어떤 기체가 얘를 이렇게 누르는 힘도 존재할 것이고 원래 있던 공기 중에 있던 대기압이 얘를 누르는 힘도 존재한단 말이야. 이 두 개의 힘이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이 얼마야? 1기압이란 말이야. 1기압. 그럼 얘도 역시 뭐야?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지. 밀의 힘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 기체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역시 1기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되는 거야. 높여가지고 유리야 내가 한두 번 정도 띄워준다. 일단 두 번 이상 넘어가면 안 띄웁니다. 그냥 자기 그냥 둡니다. 지금 좀 깨났나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주무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10분 다. 10분 됐어요. 저는 10분 됐어. 저 너는 한 시간 됐어. 난 10분 다.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 나한테 묻지 마시고요. 6시 50분에 일단. 저기 뒤에 있는 준서가 확실히 봤을 테니까 준서는 또 나 시간이 10분 잤지. 모르지. 제 관리는 너한테 별로 관심 없고 너 뒤통수 보고 어떻게 자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졸았어요. 어? 저는 졸아. 저 잤어요. 지금 조금 전에 눈 감았잖아. 준서와 보트야 보트. 모르죠? 플레이어. 그래요? 일단 뭐 예. 저는 조금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가장 멀쩡한 친구는 준서가 제일 멀쩡해요. 보트. 네. 준서 제일 멀쩡해. 자, 또 다시 설명할게. 여기 수를 넣었는데 양쪽에 수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공기가 누른단 말이야. 일리압의 힘으로. 여기 안에 있는 기체도 밀겠지. 요 높이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누르는 힘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기체가 나타나는 안에 있는 것들이 되면 일리압의 힘이야. 근데 네. 만약에 예. 똑같이 기체가 있고요. 예.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치자.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높이차가 38cm 정도의 높이차가 있다. 수의 높이가. 그러면 여기서 누르는 대기압과 여기 대기압이죠? 이게 대기압이고 요 기체가 미는 압력, 기체 압력이 있을 거예요. 기체 압력이 있는데 지금 순의 높이가 이쪽이 높다는 얘기는 대기압 대비 기체 압력이 더 높아. 크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높이차가 몇 센티미터야? 38cm. 38cm야. 76cm가 1기압이거든? 그러면 얘가 0.5 기압 체계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5 기압이 얘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대기압은 몇 기압이야? 1기압이잖아. 근데 얘 기체가 대기압보다 0.5 기압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기압은 몇 기압 된다? 얘는 6.5 기압이 된다. 기압 지금 알겠죠? 입장을 갖고 기압을 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자수. 우린 저 액체나 저기 분자나 원자의 입자수를 셀 때, 입자수 셀 때 몇 개, 두 개, 10개 이렇게 안 돼요. 입자수는 기본 다른 거야. 뭘? 몇 개야? 6.523 곱하기 10의 10세제곱. 23. 그렇죠? 그래서 부피했고요. 온도 했고요. 압력 했고요. 그다음에 입자수까지 있습니다. R.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공식 만들 거야. R이 없어요. R은 상수잖아. 단위가 아니라. 상수다. 여기 되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네. 근데 CMS 5층은 안 지워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여기가 학원이가 좋은 게 많대요. 왜요? 학원하고 하는 게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하는지. 그러니까 화장실도 좋던데. 그래서 너 좋아? 네. 그러니까요.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세면대가 고급져요.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오천이랑 화장실. 근데 그거 있던데 세면 아니 그 소변기 위에다 그 똥 싸지 마세요. 아니 별의별 신기한 게 많아요. 여기 오면은 그뭐 외부인 화장실 처벌법 막 이러고 그 벽에 낙서 적발 시 청소비랑 뭐벌뭐 준다고 막 그런 위협적인 발언 나왔거든요. 자, 소변기는 너 나를 똥 싸나 마시고요. 봐요? 자, 합니다. 계속. 자, 이번에 이제 보려고 집사 창작을 볼 거야. 자, 기체의 부피 변화 한번 보자. 기체의 부피 변화. 지금 제가 어디에 설명을 했냐면 어디에 설명했냐면 57페이지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57페이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기체의 부피가 나오는 거자. 벌써 세 번째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는. 자, 기체의 부피가 변할 텐데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압력을 바꿔도 되고 온도, 입자수를 변화시켜줬을 때 기체의 부피가 바뀌어요. 그렇지? 근데 기체의 부피가 오로지 압력, 온도, 입자수에 의해서만 변하진 않아요. 다른 것도 영향을 줘요. 바로 뭐야? 내가 어떻게 약속했지 이거를? 알파로 약속했죠. 이 알파라고 하는 것도 작용해요. 그럼 알파 뭔가 보자. 먼저 입자 자체의 크기. 입자의 크기도 영향을 줘요. 한번 보자. 만약에 입자가 이렇게 매우 작다고 해보자. 작으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입자의 간격이 넓어. 그러면 이 정도 만약에 10도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간격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입자가 작건 크건 간에 입자의 간격은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부피가 똑같은 거지. 근데 온도가 낮아진다고 가정하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점점 가까워져. 가까워지면 입자가 작으니까 이만큼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입자가 크고 있다고 어떻게 될까? 여기서 더 달라붙어. 그렇지? 그러니까 입자가 달라붙게 되면 입자가 떨어져 있을 때는 입자가 얼마나 크냐 작냐 별로 큰 영향이 없는데 입자가 달라붙게 되면 그때부터는 입자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입자의 크기는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그 입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게 있을 것이고요. 인력이 있을 것이고요. 입자 사이에 또 작용하는 반발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기체의 부피를 결정해요. 다시 한번 보자. 설명할 때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설명할 때 지금 저 뒤따라오고 있으면 계속 앞서야 됩니다. 자, 기체의 부피가 바뀌는 원인은 압력, 온도, 몰수, 입자수의 변화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바뀌는데 실제 기체는 오로지 이 세 가지에 의해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크기, 인력, 반발력도 작용해서 기체의 부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입자의 부피가 딱 요 세 가지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복합적으로. 근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우리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입자의 크기, 인력,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체의 부피 변화에 영향을 주는데 크기나 인력이나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을 때 효과가 나타날까 붙어있을 때 효과가 나타날까? 붙어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입자 간격이 좁았을 때 얘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지? 맞죠? 예. 입자끼리 벌어져 있으면 얘네가 인력, 반발력 뭐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으냐 크냐 별 영향이 없단 말이야. 입자가 달라붙게 되면 이런 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이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체는 기체 부피가 바뀔 때 압력, 온도, 입자수에 의해서 변해요.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 작용한다 그랬어. 그렇지만 이 플러스 알파가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론적으로 구한 값과 실제 실험 값은 오차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값과 실험 값이 같으려면 이론에 알파가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알파가 작용하지 않는 기체는 지구 어디도 없어요. 어디 있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지. 이상기체. 그 기체가 바로 뭐야? 이상기체. 상상 속에 있는 기체, 이상기체라고 해요. 이상기체는 이게 없어. 요 세 가지에서만 부피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상상 속에 있는 기체는 이게 작용하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기체도 오차를 줄이려면 알파가 작용하지 않게끔 한 상태에서 실험하면 오차가 안 나타나겠지. 그럼 알파가 안 나타나려면 입자대 간격을 벌려줘야 되는데 입자 사이 간격을 벌려주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 온도가 높아요. 온도를 높여줘야 돼. 그다음에 부피가 증가해요. 압력을 줄여야 돼. 낮춰줘야 돼. 그렇게 되면 입자대 간격이 벌어지면서 알파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는 거야. 자, 이거를 문제 볼 때 이렇게 되죠. 야, 보이려 보니까 샤넬 보충 실험하게 되면 실제 실험값과 이론적 값이 차이가 생겨. 이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모를 수 있겠죠. 잘 해야죠. 그래 잘해 나가 하겠죠. 그렇죠 볼 때. 온도가 높고 압력을 낮춘 상태로 실험해야지 거기서 오는 오차 값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고력 시험 봅시다. 저기 옆에 반 초등들은 되게 쉬는 시간 간격이 되게 좁은가 봐, 그렇지? 40분 하고 쉬고 이렇게 하나 봐, 그렇지? 그냥 2시간 하고 쉬는 거, 그렇지? 그렇네요. 자꾸 나오네. 우리 기억이 돼. 근데 제가 고3 아이들하고 대학생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처럼 2시간 연속을 하지 않았어요. 이 2시간 속 연속을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길게 하면 더 밀도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수업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내방도 안 해요. 시험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이상적인 곳이 80분이나 90분 수업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쉬는 게 잘. 근데 우리 2시간 동안 하면 애들도 지치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곳이 아이들 학습력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무튼 반대로 가고 있어요. 버러지에스. 그냥 막 쏟아 붓는 게 오히려 막 애들 공부 잘 시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난 동의하잖아. 효율적으로 해야지. 물량 공세 무슨 자, 보력시 한번 볼게요. 보력시. 자, 보력시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부피가 변화해요. 부피가 변하는데 이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원인을 뭘로 볼 거냐면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기체의 부피의 변화를 볼 거야. 그러면 압력과 부피의 상관관계를 본다는 이야기는 이 압력 변화가 바로 조작변이 되는 거야. 부피 변화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뭐가 돼야 돼? 통제변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온도라든가 입자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지. 이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야? 오히려 법칙이야. 압력에 관련된 법칙이죠. 압력에 관련된 법칙이니까 이게 바로 오히려 법칙이죠. 오히려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상관관계를 밝힌 시험이 바로 오히려 법칙이고요. 공식을 많을 텐데 공식을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공식을 외울 필요 없다. 공식은 어디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공식을 외울 필요 없다. 화학에서 공식 외울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과정을 통해서 외워야 될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PB는 NRT. 그것만 기억하고 딴 거는 안 배울 필요 없어요. 좀 믿지 않는 눈치인데 좀 눈 뜨시고요. 화장실. 갔다 와. 애들 놀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애들 또 이상한 형아 왔다고 해서 나한테 난리칠 수 있거든요. 자, 공식 한번 누려보자. 항상 이쪽 기체 관련된 법칙에서 이 부피가 항상 종속변이냐, 종속변이. 자,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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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높이면 풍선 작아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한다. 압력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렇죠? 예. 수학 나왔다. 여기서 모든 친구는 포기하시고요. 예, 보시면 비례 표시. 그럼 이거를 는으로 가면 뭐가 필요해? V 비례 상수가 필요하죠. K P네. 그렇죠? 요 K는 비례 상수란 말이에요. 기울기란 말이에요. 비례 상수야.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항상 일정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K에서 풀면 어떻게 될까? P분의 V는 K 항상
일정 값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 뭐요? VP는 K 아니에요? 아니죠. 있네요. PV는 PV는 K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수학 못하는 포기하라고 하셨는데 예. 선생님 포기하라고 하셨는데 난 포기했잖아 그래서 난 포기했어요. 자 이게 P 곱하기 V는 K인데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고 또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지고 그렇지만 그 두 개의 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러 법칙이에요. 이해를 좀 해보자. 그래서 굳이 여기 공식은 PV는 K 이게 바로 보일러 법칙입니다. 이게 뜻도 모르면서 그냥 외우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프 하나 그려보자. 오 자동문이야. 여기 이게 뭐가 장점인 것 같은데 자동 닫혀요. 네가 넌 문 안 닫고 왔잖아. 자동 닫히면 같이. 제가 노린 거죠. 예? 제가 노린 거죠. 이게 따로. 아니야 문이 이게 문이 오토입니다. 이게 문이 열려도 이게 자동으로 닫혀요. 이거 닫히잖아. 여기 이런 장치도 있어요. 아니 신기하지? 얘기들이 첨단물로 수고했어. 쟤는 아직 몰라 그 비밀을. 자, P분이 K가 되는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자, 그래프. 여기가 압력입니다. 여기가 부피야. 자, 그러면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가 되니까 작아지지. 압력이 작아질수록 부피 커지니까 그래프가 되니까 그래프 요따구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죽일 때 떡 맞나요? 그렇죠. 왜 대신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좀 그냥 아는 건 아는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진짜 안다고 생각해? 네.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반대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죠. 반대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고, 만약에 이 정도의 압력에서 이 정도의 부피가 있죠. 이 정도 압력이다 그러면 이 정도의 부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피가 만약 이만큼 다라고 한다면 그때 압력은 이만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면적은 어떨까? 같겠지. 요걸 A라고 부르고 요걸 B라고 부른다면 A의 면적과 B의 면적 같지. 왜? P 곱하기 V는 항상 일정할 수가 있지.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한번 배워볼까? V P분의 1 되겠지. 그럼 어떤 그래프가 될까? 있다고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거 중1 때 배워서 나 알아요. 민준이 알아요. 난 알아요 하는데 민주처럼 그러면 나중에 시험시도 알아요. 한번 보자.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요. 하나 여기다 더 그리겠습니다. 진짜 알아요.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오,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A와 B가 있다 진짜. 네. 자, 그럼 A와 B가 있는데 네. A와 B 중에서 온도와 입자수 한번 비교해볼 거야. 온도와 네. 입자수를 A의 온도와 B의 온도 한번 비교해보자. 자, 입자수 똑같다 가정해서 온도만 서로 다른 거야. 자, 지금 A와 B는 똑같은 압력일 때만 봐봐. 똑같은 압력일 때 A의 부피는 이만큼인데 B의 부피는 얼마야? 이만큼이지. B가 온도가 더 높죠. B가 압력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B의 부피가 더 크지. 그 얘기는 뭐야? B의 온도가 좀 더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온도가 똑같다 가정한다면 A의 입자수와 B의 입자수를 봐야 되는데 어느 쪽의 입자수가 더 많아? 당연히 B의 입자수가 좀 많겠죠. 예,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일러 법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뭐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 타이어. 그 겨울철에는 열처리 압력. 자, 풍선을 갖고 나대다가 놓쳤어요. 풍선을 골라도 어떻게 될까? 터져요. 그렇죠? 아 그런 거. 그다음에 잠수부가 숨을 내쉬려면 공기방울이 밀것처럼 나오다가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점점 터져요. 그러니까 퍼져요. 이것이 바로 뭐야? 보일러 법칙이야. 근데 이 보일러 법칙이 항상 잘 적용됩니까? 아니요. 이 보일러 법칙 갖고는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것 또한 알고 있죠. 영어 써서 좀 민준이가 좀 힘들 텐데. 법. 무시하고요. 고일의 법 훈련점인데요. 고일 아, 법칙. 이론. 법칙. 너는 법이에요. 40분 끝났네. 40분 끝난 거야? 35분 안 끝났네. 40분 끝났네. 이거 40분에서 10분까지. 네, 30분에 끝나는데. 40분 뭐? 30분에 끝나. 30분. 아, 정신없어. 뭐 이거 수업하느냐고 바꾼 게 아니라 이거 뭐 엉뚱한데 이게 힘을 쏟는 것 같아서 참. 일곱 시 10분 같은데? 아, 아닙니다. 저기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표상으로는 오늘 수업이 좀 짧고 뒤에 시험 보는 시간이 겹쳐 있었는데 제가 트립을 써서 시험을 10시 이후 그냥 자습시간으로 넘겨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예? 수업을 되게 짧게 해야 되는데 나도 더 힘들어 그러면 난 지금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광고 보내기 위해서 지금 근데 시험 보라고 하면서 나는 놀면 편하죠. 근데 난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보내고 싶어요. 올해는 광고가 3군데나 생겼잖아. 그러니까 갈 확률이 3배로 높아진 거야. 근데 여기 애들 전부 다 경기복 다 쓸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나중에 고민하고 예. 작년에서 붙을 확률이 3배 커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보내고 싶어요. 자, 보호자 부칙 한번 보자. 보호자 부칙 갖고 있는 한계점. 자, 만약에 압력을 무한대로 높였어요. 예. 그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0. 요수령. 부피가 점점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0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입자 사이의 간격,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요. 감소하겠지. 그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 알파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지. 알파는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딴 데 가서 알파라고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약속이야. 알파 효과가 커지면서 오차가 크게 나타나겠지. 오, 그렇네. 그렇지. 오. 따라서 이런 보호자 법칙이 잘 적용되려면 오차를 줄이려면 압력을 낮춰준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지 오차 줄어들어요. 압력을 극한으로 올리게 되면 오차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5기압 상태에서 4리터의 기체가 있었는데 이 기체를 압력을 10기압으로 올렸어요. 그때 기체 부피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대4는 10대 X 아니야? 비례 아니야? 2리터. 곱셈으로 가야 되는 거야. PV는 이만큼의 압력일 때 이만큼의 부피를 갖고 있었는데 압력을 바꾸시다 거기에 따라서 부피가 따라 변하더라. 그래서 5 곱하기 4는 10 곱하기 V에서 V는 2리터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2리터 딱 떨어질까? 아니요. 알파 잘 보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법칙? 오히려 법칙이야. 지금 아까 이제 막 졸아서 막 힘들었던 애가 문제 깨놨고 지금 가린이한테 지금 몰빵돼 있습니다. 가린이 지금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마치 잠을 모두 받았다. 그 잠오게 하는 좀비가 마치 공격하는 거라면 지금 가린이한테 지금 좀비 다 달라붙었습니다. 지금 미친 개떼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지금 막 뜯겨 나오고 있죠 지금. 가린이 조금 이따 이제 아마 떡시신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뭐야? 뭐야? 왜? 부산대. 미쳤다. 맞네.
알죠? 시지. 그다음에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풍선이 커지고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요. 논리적으로. 가만히 있어. 누구니? 거 지금. 안 밀려. 나는 이게 발스 밀려 그랬거든. 근데 안 밀려. 오, 뭐가 들어냐? 이거 도둑이 들어냐? 예. 이 음식 창고. 야, 이제 썩은 음식들이 참 많이. 이제 2주 후에는 이제 월드컵 시작합니다. 예? 월드컵. 멕시코. 매출하고 경기하고 인 멕시코. 저번에 뭐 뭐 아주 무슨 나라하고 평판에서 우리가 5대 0 이겼죠. 뭐 4대 0인가 5대 0 이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이 시작하면 쿠팡 주식이 오를 거예요. 쿠팡 이츠에서 배달을 많이 시키니 쿠팡 주식이 오를 거예요. 자, 밀폐된 공간에 있다 가져가자. 자, 풍선이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기체들이 병진, 회전, 진동하면서 밀겠지, 그렇지? 요걸 뭐라고 요거를 이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해요. 내부 압력이고 여기 밖에 있던 기체들도 병진, 회전, 진동도 하면서 얘를 안쪽으로 민단 말이야. 이 힘을 뭐라고 해요? 내부 압력이라고 해요. 항상 이렇게 부피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풍선 같은 경우는 항상이야 이건 무조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거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 풍선의 부피가 좀 바뀌어요. 한번 보자. 이 풍선이 이제 현재 내가 지표면에서 풍선 들고 있고요. 이 풍선 안에 있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단 말이야. 이 내가 풍선을 놓쳤어. 높이 올라가지. 올라가면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될까? 점점 낮아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놓치게 되면 고도가 올라가죠. 높이 올라가고. 그렇으면 또 이거랑 또 글씨라고 모르겠어야겠지. 글씨 예쁘게.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OP가 줄어들어요. 외부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을 봤을 때 내부 압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항상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외부 압력이 더 작고 내부 압력이 크기 때문에 내부 압력을 낮춰줄 거야. 자, 그럼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면적의 작용하는 입자의 충돌에 의해서 기체 압력이 형성되는 거야. 근데 이 기체의 운동 자체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운동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 단위 면적당 충돌하는 입자의 충돌수를 지나면서 이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하는 거야? 늘리는 거야. 늘리게 되면 단위 면적당 입자의 충돌수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단위 면적당 입자의 충돌수가 감소하니까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될까? 작아진 거야. 언제까지?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여러분 가르는 것부터 이해했죠? 네. 네. 가르는 이해했어요? 가르는 가르는 게 다 이해한 거지. 자, 그래서 요 내부 압력이 낮아지는데 부피를 증가시켜서 단위 부피당 입자의 충돌수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압력을 낮추는 거야. 언제까지? 외부 압력. 외부 압력 같아질 때까지. 그럼 반대로 내가 이 풍선을 짜부 했다 치자. 이렇게 확 짜부시켰어. 짜부시키게 되면 외부 압력이 더 커진 거지. 그쵸? 외부 압력이 더 커지게 되니까 내부 압력을 더 키워야 된단 말이야. 언제까지? 외부 압력 같아질 때까지. 또 어떨까? 부피를 작게 하게 되면 단위 부피당 입자의 충돌수가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언제까지?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요즘 이해되나요? 전 이해되나요? 이제 이해되죠? 오케이. 여기 무슨 법칙이야? 보일스로. 보울의 법칙입니다. 보이스가. 그 다음에 예? 뭐라고요? 쉬는 시간. 너무 쉬워. 아직 10분 남았어. 근데 안경점에서 렌즈에다가 블루라이트 괜찮은데. 몰라. 힘들어. 뭐 먹지?
떨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한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안 올려놨어요. 여기 피스톤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올려놨어. 그 살이 들었어. 여기 피스톤에다 질량 M짜리 물체도 추로 올려놨어. 근데 두 개가 3m가 됐어. 두 개 올리면 몇 미터가 될까요? 잠깐만요. 2리터가 되겠죠. 이 추 하나당 몇 점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1리터. 1리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몇 개압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몇 리터인지 한번 계산해봐요. 자, 시간 드릴게. 근데 지금 4리터가 이제 할 수 되는데 있죠. 이제 좀 수학 좀 치잖아, 그렇지? 대기압이 있는 게임이요. 생겨?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기압이 있을 때 그렇죠. 4리터. 그렇죠. 대기압, 일기압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기압이죠, 대기압. 그러니까 이 누르는 힘과 이건 같은 겁니다. 누르가 같고요, 같고요. 암산한다고? M 값을 구하라고요? M 값을 알수 표고라고요. 인각도 구할 수 있는데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겠지만 화학은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또 물리가 하는 거고요. 나는 물리쌤이 아닙니다. 나는 화학쌤입니다. 이제 가는 시간만 지금 버티고 있고요. 시간아 빨리 가라. 조금만 버티면 된다. 자, 한번 볼까요? 이때 압력이 몇 기압이야? 1기압. 1기압이야. 그렇죠? 1기압일 때가 4리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도대체 얘는 요 M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안 보이는 거 한번 보자. 1기압일 때 4리터 있어요. 얘는 몇 기압일지 모르지. 몇 기압일 때 얘가 3리터가 될까요? 그러면 4x는 3x는 4분의 3. 아니 근데 아니, 이를 X로 만들고 1 플러스 M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플러스 M 곱하기 3이요. 그러면 3x는 4가 되니까 아니, x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M이니까 M이 좋죠? 3분의 1 아니에요? 3분의 1이라고? M이 3분의 1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봅시다. 예. 요게 4분의 3기압이에요. 3분의 그렇죠? 그러면 요 4분의 3 기압이라는 얘기인데 4분의 3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 1기압에다가 M을 추가한 것만큼의 압력이 3분의 4 기압이 되는 거야. 그럼 요 M 하나 추가는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 기압이 되는 거야. 그치? 얘는 1과 3분의 2 기압이 되는 거죠. 얘가 1과 3분의 2 기압이 되는 거야. 예. 그때 부피가 없었겠지. 예. 그렇지? 5분의 12. 그럼 뭐 수학은 여러분이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이게 근데 되죠? 말에 그때 줘놓고 딱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내 수학 시험을 이런 데 쓰기 좀 곤란한데. 자, 그 다음에 샤를 해봅시다. 아 에어컨 직방을 2시간 동안 맞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왔겠지? 너 그러다 또저 프로틴가 또 이제 불안하다. 자, 이번에는 샤를 해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샤레 법칙인데 딱 느낌 봤을 때 샤레 법칙에서 샤르는 어느 나라 사람 같아? 독일. 프랑스 사람이지. 프랑스 사람이죠. 책에 안 나왔나 샤르? 찰스의 법칙. 찰스의 법칙. 혹시 샤르에 대한 사람이 안 나와? 찰스. 네. 이게 샤르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걸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찰스 됩니다. 우리말 표현하면 철수. 그래서 영어식으로 하면 얘를 찰스 슬롱이라고 해요. 우리 버전한 거예요. 철수의 법칙이 됩니다. 철수의 법칙이. 샤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부피가 변화할 거고요. 불의 변화. 기체의 부피가 바뀌는 원인을 뭘 본 거야? 온도를 본 거야.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 걸 본 거야. 단 이때는 압력은 일정. 압력과 입자수는 일정하게 유지 상태에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샤르의 법칙이야. 자, 그런데 공식은 외운 거 아니고 공식은 어디 있다? 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러면 이걸 는으로 표현하면 뭐가 필요해? K의 상수가 필요하죠. 상수. 이건 K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니까 K는 T분의 V. V는 K가 돼요. K는 값이 항상 있죠. 이게 바로 뭐야? 샤의 법칙이야. 근데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 T라고 하는 것이 T라고 하는 것이 섭씨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켈빈 섭씨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섭씨를 하게 되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샤를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 현재 시간 이제 35분이거든요. 5분을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쉬는 시간 30분 30분 동안 쉴 수 있어요. 대박. 저 8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에요. 예. 그럼 그럼 35분이죠. 40분에 끝나는 거죠. 네, 5분 남았어요. 너 그러다 또 저 또 엎어 또. 절대 안 쳐요. 아이씨. 하지 마. 그 저기 쉬는 시간 동안에 뭐 할 거예요? 가서 뭐 사 먹어야죠. 버거킹 갈 거예요. 뭐 버거킹. 너는 2만 원 긁어야겠다. 너는 뭐 할 거예요? 뭐 아빠 카드 빼놨는데 어떡하지? 뭐 할 겁니까? 버거킹. 잠잘 거다. 수업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에 자고. 그럼 이거 못 되는데 혹시 밤에 잠을 안 자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 가자마자 자요? 그럼 오늘 저기 자습하는데 너 몇 시까지 하니? 11시. 아이, 페이크. 아직 수업 안 끝났어도 왜 해줘서? 안 끝났어. 수업 시간인데 2시 몇 분까지 해요? 12시까지죠. 형도 12시죠? 12시죠. 너만 11시지. 또 왜 저번에 시간 맞춰서 안 갔어? 아빠도 전화 왔대는데. 지금 저번 주 화요일 날. 맞아요. 정말 저거 좀 째려고 저거 작정을 했는데 자, 시간 맞춰 잘 나가. 어? 그러면은 11시에 가는 거지. 그럼 10시부터 11시까지 시험 볼 거야. 오케이? 자, 요거 이제 샤넬이 어떻게 하냐면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바뀌나를 직접 실험한 거야.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처방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도 하십시오. 쉬는 시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